삶과 죽음 사이엔 무수히 많은 선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사항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선택한 주제는 생명, 그중 한 생명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 철학자 로널드 드워킨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것이며 타인이 나의 생명권을 함부로 침해한다면 이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를 재판장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죽임을 당한다면 이 또한 나의 생명권이 침해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바로 임신중절인데요.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며 임신중절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기뻐하며 반기는 한편 비난과 안타까움을 실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신중절과 관련된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 그리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드워킨의 입장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인간의 삶이 수정에서 시작되며 그때부터 태아는 사람이므로 임신중절은 살인행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보수주의적 입장이 주장하는 임신중절에 대한 반대에 대해 드워킨은 독립적 가치와 파생적 가치를 이야기하였는데요. 여기서 독립적 가치란 생명은 그 자체로서 이미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파생적 가치란 태아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서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기초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적 입장은 독립적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파생적 가치 역시 중요시하고 있기에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드워킨이 보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도 온건한 보수주의자들은 강간으로 인해 수정된 태아에 대해서는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출생 사유가 강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살인이 허용될 근거는 없는데도 그들은 강간을 예외로 두어 임신중절을 일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은 어떨까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사소하거나 경솔한 이유로의 임신중절은 허용하지 않으나 모체가 위급하거나 근친 혹은 강간의 경우, 태아가 심각하게 치명적 비정상인 것이 판단되었을 경우, 출산의 결과가 산모와 그 가족들의 삶에 영원하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드워킨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태아가 심각하게 치명적 비정상인 것이나 산모나 가족들의 삶에 영원하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우는 이미 그 자체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죠. Okay, hör mir mal bitte zu. Das ist ab jetzt ein Haushalt mit behindertem Kind. Wo ist denn dein Problem? Ich hab es immer noch nicht verstanden. einfach eklig. Süße Leute mit einer Fascho-Einstellung, ja? Finde ich übrigens auch eklig.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태아에게 어떤 장애 요소가 있다고 하여서 그 아이와 가족의 삶이 불운할 것이라는 말은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장애가 있는 태아여도 자라나 많은 성과를 성취하며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임신중절에 대한 찬반의 논의를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임신중절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것은 산모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이는 산모가 권리의 주체로서 임신중절의 판단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Ist es deine Entscheidung oder unsere? Ist es deine oder Es unsere? ist meine. 2019년 4월 11일에 있던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죄 위원에 대한 판결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임신 22주를 데드라인으로 하여 임신중절 여부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드워키는 임신 중절을 금지하거나 임신 중절을 어렵게 또는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드는 법은 산모에게 매우 중요한 자유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산모가 조기에 안전한 임신 중절을 하지 못해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은 그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를 잃게 하는 것이며 일종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아직도 인간 생명의 존귀함과 보호 및 공익을 위해 이것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신 중절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Protect life if they can show there is a compelling state interest. 드워키는 이러한 입장들에 대해 그렇다면 모든 살인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며 약으로 완화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자살이나 생명 유지 장치의 작동 중단도 의도된 살해이기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도적 살해는 인간 생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 또한 금지되는 게 옳을 것이니까요. 나아가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드워키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임신 후기의 낙태는 초기의 낙태보다 더 심하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모욕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어떤 측정 또는 비교 기준을 사용하는가? 의사가 태아를 구하기 위해 산모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생명의 존중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 생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더 높은 존중이나 낮은 존중을 보여주는가? 강간의 결과로 낙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선택이 인간 생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더 큰 존중을 보여주는가? 낙태를 하는 것인가?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이 판단을 하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무시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임신 중절의 찬반과 국가의 개입에 대한 드워킨의 생각을 일부 살펴보았는데요. 임신 중절죄의 법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임신 중절죄 규정은 폐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는 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기결정권의 증거론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개인은 어떤 선택이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타인들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 해도 그것만으로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그 외에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